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투자 편의성을 높여줄 조건 검색식 모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키움증권 0150 조건 검색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조건 검색식 및 수식은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고가 기법입니다. 보컬 김영준 님이 자신의 소중한 기법이다 라고 언급한 기법이고요. 5억 빚을 다 갚고 1년에 1억 이상 수익을 만들어준 기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기법은 공돌 투자자님의 엔벨로프 상단성 기법입니다. 400만원으로 20억을 버셨죠. 요거 설정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나 보컬 김영준님께서 초보자나 직장인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라고 말씀하신 60주선 기법을 조건 검색식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네 번째입니다. 월봉 세계 기법하고 분봉 피보나치 설정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세계 기법은 미녀53님이죠. 추세 추종 트레이딩에 있어서 전설로 떠난 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이 기법도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나름 괜찮은 승률 또는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직장인이나 초보자분들 그리고 중장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월봉세기 기법도 나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신고가를 표시하는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이죠. 터틀 트레이딩에 있어서 20일 신고가를 찍으면 무조건 매수하고 20일 신저가를 찍으면 무조건 매도한다.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기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은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가, 20일 신고가를 찍었을 때 그게 차트에 표시가 되면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흐름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합니다. 빅터 스페란데오 그리고 전석 투자자님이 함께 강조한 대시세를 만드는 알파 파동입니다. 빅터 스페란데오는 수십 년간 손실 보지 않고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10년 이상 70%, 60% 정말 이 빅터 스페란데오라는 투자자도 굉장히 대단한 투자자입니다. 그 투자자가 굉장히 강조한 기법을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안내를 마지막으로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식 공부를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영상도 링크를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조건 검색식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운전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노력, 경험, 실력에 조건 검색식이 더해진다면 분명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고가 기법입니다. 보컬 김영준님의 투자 기법을 한번 조건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제가 일요일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한번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봤습니다.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만드실 때 여기 보시면 조건식 세로 작성이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신고가는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신고가를 강조했기 때문에 조건식을 만드실 때도 신고가 조건은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건식을 찾느냐? 여기 보시면 검색하는 란이 있죠? 여기다가 신고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요 밑에 이렇게 신고가가 뜹니다.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시면 오른쪽 여기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뀌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설정을 해줄 건데 여기 보시면
0봉 중, 뭐 5봉 중, 20봉 중 신고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봉 중에 신고가라고 하면 20일 신고가, 20거래일 신고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봉 중 신고가 기록한 종목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고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종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로 바꿔주고 수정을 눌러주면 종가가 20일 신고가를 찍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윗꼬리로 20일 신고가를 찍고 나서 완전히 무너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종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보컬 김영준 투자자님은 강력하게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대상으로 할 것을 책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애매하게 상승한 종목은 상승할 때도 애매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승률이 낮다라는 게 그의 조언이었죠. 그래서 거래대금 조건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거래대금이라고 치면은 바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나오죠. 여기에서 거래대금 요 밑에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 주시고 요 밑에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요 오른쪽에 거래대금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봉 기준으로 놓고요. 거래대금 100만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단위로 넣어주시고 보통 150억 이상이면 나름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렇게 하면 150억이 되는 겁니다. 자, 거래대금 상한치는 크게 두는 겁니다. 거래대금 상한치는 두지 말고 최소 15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을 찾아줘 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져도 그리고 종가가 20봉 중 신고가를 찍었다 하더라도 캔들이 도지 캔들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조건값도 넣어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해준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캔들의 등락률, 전일 대비 등락률이 몇 %인가 요거를 조건식으로 추가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주가 등락률이라는 조건 검색식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맨 위에 뜨죠? 여기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1봉 전 대비해서 오늘 캔들이 몇 % 이상 상승했는가 요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요 조건값을 넣어주면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봉 전 종가 대비 0봉 전 종가 등락률이 10% 이상, 10% 이상이면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보컬 김영준 투자자님은요, 윗꼬리를 달았다 해도 등락률 5% 정도 상승한 거면 이거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장대 양봉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5%도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엔드 값이 들어가면 이 두 조건 값이 엔드 값으로 묶여버리면 하나의 조건 값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를 엔드를 더블 클릭하면 5월로 바뀝니다. 10%로 상승한 종목 또는 5%도 상승한 종목 둘 다 찾아줘. 이렇게 우리가 조건 값을 설정할 수 있고 요거를 C와 D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괄호 표시가 있죠? 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럼 요 조건 값이 모두 적용이 돼서 종목을 발굴해 주는 거죠. 요거는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검색식으로 계속 검색을 했더니 요 날입니다. 펩트론이 요 날 검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캔들을 60개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나름 그래도 50일 이평선 근처에서 횡보한 다음에 거래대금이 터진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시기열을 늘려본다라고 하면 이 전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보컬 김영준 투자자님이 말씀하신 전고점 돌파 전에 신고가 돌파 이전에 미리 반응이 나온 종목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이 펩트론 같은 종목을 살펴보는 겁니다. 횡보했고 장대 양봉 뽑았고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져줬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요때부터 수급을 살펴보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금융투자, 사모펀드, 투신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계속 살펴보다가 이런 자리죠. 음봉 자리,
김영준 투자자님은 음봉 자리에서 매수할 것을 당부하셨고 요 자리죠. 요 5일선 위에 버티는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에서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매수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체 거래소가 생겼기 때문에 수급 확인을 하신 다음에 8시, 오후 8시에도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고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손익비가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죠. 손익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표 1차 익절을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차 익절을 해주시고 계속 길게 가져가실 수 있고 사실 요 캔들도 상승 반등 캔들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 상승 추세를 보고 여기에서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인데 매도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도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다음 캔들도 받아보고 추세가 5일선이 깨지지 않았잖아요. 보컬 김용준 투자자님도 5일선이 깨지면 매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했으면 계속 수익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매도를 할까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5일선이 깨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목표 수익률 1차 익절한 다음에 나머지 잔량은 길게 가져가는 전략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법은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데 어느 정도 특화된 기법이고 직장인 분들도 대체 거래소를 활용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식으로 매일 검색하신 다음에 적절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꼭 수급 체크하셔가지고 타점 잡고 5일선 깨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수익이 나면 내 목표 수익률, 손익비에 따른 목표 수익률을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서 1차 익절, 나머지 잔량 계속 가져가는 그런 전략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엔벨로프 상단선 설정 방법입니다. 요거는 과거에 제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벨로프 설정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창을 클릭하면 메뉴 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ENVE까지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엔벨로프라고 뜨죠? 요거 클릭해 주시고 요 밑에 가서 엔벨로프를 클릭해 주면 여기에 지표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지표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위의 값은요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값은요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이격이 발생하는가 그것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자, 저자의 기준대로 40%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라인 설정에 가셔서요. 자,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거 사용하셔도 되고 이미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해제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차트에 21선이 없다라는 분들은 체크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선은 제외합니다. 저항선만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항선이 눈에 잘 보이도록 저항선 클릭해주고 너비를 3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위에 엔벨로프 저항선이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저자는요 이 저항선을 위로 상방으로 돌파한 종목을 매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될 수 있어도 매수의 대상은 되지 않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컬 김용준 투자자님이 강조하신 기법이죠. 60주선 기법. 초보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사용하셔가지고 꼭 수익 냈으면 좋겠다라고 책에서 밝힌 기법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식 설정이 마무리되면 내 조건식 저장해서 여기다가 조건식 여러분들 보컬 김용준 신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 아래쪽에 내 조건식 맨 아래쪽에 조건식 설정이 되고요. 자, 이제 또 새롭게 60주선 기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식 새로 작성을 눌러 주시고요. 60주선 기법은 괜찮은 종목, 건실한 종목,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범위 지정이라고 있어요. 조건식에
검색하는 그 범위를 설정해주는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코스피, 코스닥 구분을 해주시고 보통 코스피 200 종목을 우리는 우량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요 종목 내에서 이제 검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60주선에 가까워졌을 때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0주선의 주가가 가까워졌을 때 그런 종목이 있으면 찾아줘 라고 조건 검색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동평균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동평균 이격도라고 보입니다. 요거 클릭, 요 밑에도 다시 클릭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우리는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주기, 주봉 주기로 보고요. 단기 2평을 종가 기준으로 해서 1, 2평입니다. 요게 이제 1, 2평이라고 하면 그 캔들의 종가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약간 현재 가격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장기 2평 종가 60주선이죠. 60주선 근접 단기 2평과 요 캔들 현재가와 장기 2평 종가 60주선의 이격이 2% 근접일 때 가까워졌을 때 그 종목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요 2% 근접이라고 해놓고 추가를 눌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검색하고 싶으면 2%로 하시고요. 조금 난 넉넉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10%나 20%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값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2%에서 또는 20%까지 요 종목들 다 검색해줘 라고 해서 수정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검색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캔들이 현재 가격이 이평선에 역배열로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위에 있어야 되겠죠.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락하면서 60주선에 가까워지는 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 가격이 60주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달라는 조건 값을 또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현재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가격 이동평균선이겠죠?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 이동평균 비교라고 나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고 다시 밑에서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일단 가격 이동평균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는 주주기로 하는 겁니다. 주주기로 놓고 현재 가격이 종가 62평보다 높게 있어야 된다. 요 이평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주고 이평선은 단순을 쓰셔도 되고 지수를 쓰셔도 되는데 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건실한 회사라는 조건값을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ROE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보통 ROE가 예를 들면 5년 평균 ROE가 15% 이상이 되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좋은 회사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ROE 검색해서 이 밑에 조건으로 들어가 보면 최근 3년 평균밖에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최근 3년 평균으로 놓고 15%로 두셔도 되는데 저는 10%로 두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종목을 발굴한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재무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느냐, 현재 증권가에서는 예상 실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생으로 모든 종목을 검색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 훨씬 편하죠. 아무래도 이 도움을 받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평균 ROE 10% 이상 조건값을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그 평가를 내리는 거죠. 매출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좋으면 빚 좋은 개살구일 수 있어요. 매출도 많은데 거기에서 얼마나 영업이익을 챙길 수 있느냐. 돈을 못 버는 회사들, 특히나 기업 역량이 부족한 회사는 매출은 많아도 거기에서 마진을 많이 못 뽑아내요. 왜냐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업이익률을 챙기는 회사는 그만큼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술력에 자신이 있고 이 기술은 우리 회사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물건을 팔 때 마진을 높여서 붙여서 팔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업이익률을 넣게 됩니다.
최근 결산에서 영업이익 10% 이상이면 나름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 최근 결산 10%,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정체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우리는 찾고 싶은 거니까 영업이익 증가율, 여기다가 업이익 증가, 이렇게 증감이죠. 증감이라고 쳐주고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최근 3년 평균 증감률 10% 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요 조건값을 모두 충족해주는 종목을 찾아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60주선에 가까워지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어떤 실적이라던가 그리고 실적 예상치라던가 리포트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60주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분할 매수하시는 거죠. 그리고 매도 타점은 60주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하고,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생으로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어서 종목을 보시고,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섹터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검색을 해보면 중구난방으로 종목이 검색되는 게 아니라 한 섹터가 여러 종목이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섹터는 지금 현재 뭔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향후에 더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 조건식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봉 3개 그리고 피보나치 수식입니다. 역시나 과거 설명을 잘 해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말대로 한다면 적산병은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 2013년도까지 책에서 검증이 되었었는데 이후에도 해당 기법이 적용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코스피 월봉상 저점을 확정하고 연속 3회 양봉이 출현하면, 자 보시면 저점을 일단 확정하고 나서 월봉상 양봉이 3개가 나오면 그 다음 달은 상승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저점을 찍고 나서 저점을 확정시키고 양봉 3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죠. 월봉상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연출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점이 확정되고 양봉 3개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 이후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약 1년간의 대시세를 줬고요. 이후 다시 저점 확정한 다음에 양봉 3개 나오고 그 다음 달에 다시 양봉으로 마무리. 그리고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3월에 큰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양봉 나오면서 저점 확정, 그리고 양봉 3개 나온 이후에 역시 그 다음 달 양봉으로 마무리,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역사적 대시세를 준 것을 우리는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별 종목에도 적용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저점을 확정한 이후에 월봉이 3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큰 대시세를 주었고요. 자, 2010년부터 1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대시세를 뽑아줬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 확정 후에 양봉 3개 나온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달 양봉으로 마무리되고 다시 또 약간 조정을 받고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에 저점 확정 후 양봉 3개 그리고 나서 대시세를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점 확정 후에 양봉 3개가 나오면 단기든 중기든 어쨌든 간에 상승으로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수나 대형주에서는 먹히는 전략인데 과연 중소형주에는 먹힐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 기법이 인간의 심리에 기인한다고 한다면 대형주나 지수에만 먹히는 것이 아닌 중소형주에도 먹혀야지 정상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시가총액 약 5천억 원 정도의 중소형 종목의 월봉 차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확정한 다음에 양봉 3개를 뽑고 나서 지금 보시면 적산병 이후에 약 30%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쭉 하락한 다음에 저점을 확정하고, 자, 저점을 확정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저점을 끝으로 그 다음 캔들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캔들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여기 캔들의 저점이 가장 낮을 때가 바로 저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점 확정이라고 볼 수 없죠.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가운데 캔들이 저점이 아니니까 말이죠. 저점을 확정하고 나서 양봉 3개가 나온 이후에 약 150%의 상승세를 보여준 걸 우리는 월봉 차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요, 한동안 바닥 적산병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2023년도에 적산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닥 확정한 다음에 적산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죠. 이때는 패턴이 성공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점을 확정한 다음에 11월 말 기준으로 적산병을 완성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해당 종목이 한 달간의 상승세를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약 500억 원의 소형주 종목입니다. 첫 적산병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적산병에서는 적산병 완성 후에 약 60%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해당 기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셨을 때 승률이라던가 손익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면서도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요, 검색식을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키움증권 기준 0150 조건 검색 창에서 이 조건식 조건 메뉴창에다가 캔들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그 아래에 캔들 연속 발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 아래쪽에 캔들 연속 발생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설정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기를 월로 조정해 주시고요. 3봉 연속으로 맞춰주시고 3봉 연속 양봉 발생, 그리고 여기 추가를 해주시면 조건식이 여기에 추가가 되고 검색을 눌러주면 그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창에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검색이 된 종목들의 이상한 종목들, 뭐 스펙이라던가 ETF 관련 종목들이 뜬다면 대상 변경으로 들어가서 종목을 필터링해 주시면 됩니다. 마침 이 영상이 제작이 될 때가 11월 월봉 캔들이 완성이 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월봉상 적산병을 완성한 종목을 일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여러분들 검증을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아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저점을 다진 이후로 한 번도 적산병, 양봉 3개가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대한항공은 이미 적산병을 완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양봉 캔들로 마무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대한항공은 저번 달에 검색을 했으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었고, 만약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확률 높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서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저번 달에 검색했으면 이미 적산병을 확인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11월 달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역시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었다. LG 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적산병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어떻게 이제 12월 달에 과연 상승, 월봉 상승 마감을 할 것인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산병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진짜 네이버가 한 달 동안 월봉이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해보더라도 소액으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검증이 되셔야 하고요. 그 안에 또 굉장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만약 이게 나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스스로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방향성을 사실 예측하는 도구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별로 없죠. 그런데 간단하면서도 조건 검색식으로 검색할 수 있고 지금 봤을 때 검증했을 때 승률이라던가 손익비가 괜찮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피보나치 수열 눌림 타점 도구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의외로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은 사람의 심리가 차트에 반영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적산병 후에 상승세가 연출되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차트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사람의 심리가 차트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보나치라고. 요거는 과연 어떨까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설정하려면 일단 차트 툴바에 새롭게 도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키움증권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런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차트 툴 편집 아이콘입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차트 툴 편집이라는 창이 하나가 뜹니다. 여기에 메뉴 구분해서 여기를 분석 도구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클릭해 주시고 그럼 여기에 이제 차트 툴바 1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적용 확인을 눌러주시면 차트 툴바에 피보나치 조정대 아이콘이 새롭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확정된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저점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고점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피보나치 비율이 표시가 되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터졌다. 거래량,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 물론 이 캔들이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이 종목으로 한번 검색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 위치는 아직 고점인지 모릅니다. 내일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요 캔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여기가 이제 고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조정대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왼쪽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라인이 첫 번째 눌림목 후보, 여기 두 번째고요. 여기가 이제 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눌림 타점 후보 지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캔들을 확인해 봅니다.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23.6% 라인에서 지지받고 나서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 나온 이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날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깔끔한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추세선에서 지금 현재 방향이 추세 방향이 상방으로 전환됐구나. 요것을 확인해 보는 건데요. 왼쪽 편을 보신 다음에 고점과 여기 고점이죠. 고점과 여기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거래량 분석에서 이 거래량은 캔들의 신뢰도를 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캔들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줄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어주고 보시면 여기 접점이 여기도 접점, 여기도 접점 이렇게 접점이 많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캔들은 어떻죠? 이 추세를 상방으로 올라타는 강력하게 상방으로 올라타는 지점이니까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전환되었다, 추세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 타점을 잡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직은 이 지점이 고점인지 모릅니다. 다음 캔들을 봐야 되죠. 자, 다음 캔들을 봤는데도 아직 고점인지 모릅니다. 여기가 이제 고점 후보가 됐고요. 다시 그 다음 캔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종목을 여기 고점 확정, 그리고 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을 활용해서 조정 라인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점이 보시면 50% 라인까지 왔어요. 닿았어요. 그런데 이 캔들에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 지점이 나오는 그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추세적인 관점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 해야 되겠죠. 일단 50% 후보 지점까지는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좋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점에서 매수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절 라인은 38.2로 하셔도 되고 28.7% 라인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5일선이라든가 10일선이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7%까지만 나는 버텨보겠다. 손절 라인이 결정이 되면 비중이 역으로 계산이 됩니다. 손절 라인 결정에서 비중 결정만 잘 하시면 전혀 위험한 타점이 아니게 되는 거죠. 확률 높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일선 이탈할 때 나는 익절할 거야. 10일선 이탈하면 나는 그때 손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피보나치 지지선이죠. 조정대라고 하죠. 조정대에 닿고 나서 반등 나온 지점에서 종가 매수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좋은 상승세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일단 수익이 났죠. 그럼 이제 5일선이 깨지면 1차 익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5일선을 건드리지도 않고 좋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전혀 건드리질 않네요. 자, 요때 5일선 이탈했을 때 요때 익절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종가에서 매수해서 지금 익절했다라고 하면 대략 수익률이 61%가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선 이탈하면 2차 익절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11선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 모랄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선 이탈 매도라고 하면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이 저점, 여기 저점을 다음날 깼을 때 매도해라 라고 했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1차 익절했고 이제 여기서 어쩔 수 없죠. 수익률이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여기 라인에서 익절했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한 48%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눌림 타점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기준 있는, 자,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준 있는 매매를 할 수, 체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차트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해서는 안 되죠. 한 번 더 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양봉은 아니지만 요 종목이 요때 당시에 좋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죠. 이렇게 한번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여기하고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기준으로 고점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방 견해를 가지고 눌림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고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캔들을 봤을 때 이제 여기가 고점이구나. 우리는 그러면 이 저점과 이 고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릴 수 있고요. 자, 여기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23.6% 라인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아랫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종가가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죠.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음날 캔들을 봤더니 23.6% 라인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 양봉 캔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 캔들이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 나오는 캔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캔들 보시면 거래량이 상승했고요.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깔끔하게 양봉으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한 3시에서 또는 3시 15분에서 20분 요 사이에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분할로 계속 해주는 거죠. 나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던가 종가의 위치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서 매수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 라인은요, 너무 멀게 잡으면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전고점을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손절 라인을 긋고 내가 여기 종가 부근에서 매수해서 손절 라인에 닿았을 때 매도하면 내 손실이 얼마나 날 것이고 그것을 따져봤을 때 나는 비중 결정을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여기에서 매수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익절은 5일선 이탈할 때 익절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그 다음날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와주었습니다. 아직은 5일선 이탈하지 않았죠. 자, 윗꼬리에 대량 거래량의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상승의 초입에서는 나쁘지 않은 신호입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속 윗꼬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5일선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 5일선 아직 깨지지 않았죠? 예측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좋은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계속 보는 거죠. 나는 5일선 깨지면 매도할 거야 라고 해서 자, 요때 우리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했잖아요. 대략적으로 수익이 69%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11선입니다. 완전 11선 깨지고 나서 여기서 깨졌죠. 이제 저점 이탈하면 나는 매도할 거야 라고 해서 저점 이탈하는지 보는 겁니다. 자, 계속 종가가 버티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요날 저가를 사실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하는 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버티셔도 되고요. 분할 대응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57% 정도 수익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맞다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눌림 타점을 잡아가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거 분봉 차트에 적용해서 데이 트레이딩에도 활용할 수 있겠는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봉 차트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찾아봤더니 채널 K 바이 키움증권 채널에서 키한님이 영상으로 소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영상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채널이고요. 여기에서 피보나치라고 검색해주면 자, 에피소드 6입니다. 피보나치 매매법 쉽게 쓰는 방법 총정리 영상이 있고요.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자, 여기 밑에 이거 수식을 여기 보시면 고정 댓글란에 키아님이 남겨주셨어요. 자,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 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과 고점이 확정이 되면 아까도 제가 계속 보여드렸죠? 저점과 고점이 확정이 되면 저점, 고점을 기준으로 조정대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눌림 타점을 잡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수식은요, 분봉 차트에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저점과 고점을 인식한 다음에 그 기준으로 피보나치 선을 그어주는, 자동으로 그어주는 수식입니다. 요거를 함께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봉 차트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보시면 아래쪽에 수식 관리자가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용자 지표 넘어가 주십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지표명은 피보나치 분봉이라고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분봉으로 해주시고요. 수식 이름은 아까 여기 보시면 수식 이름 여기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요거까지 써주셨으니까 요것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36 수식 이름에 0.26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아래 창에다가 수식 입력란에다가 컨트롤 V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 빈칸이 있어요. 요 앞에 빈칸을 이렇게 델리트로 끌어주시면 자, 여기 수식이 이제 A로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델리트 키를 눌러서 수식을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 2로 넘어갑니다. 수식 2로 넘어가서 자, 여기 수식 이름 0.38이죠. 그리고 여기 수식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주시고 역시나 앞에 빈칸 없게 델리트 키로 맞춰주시고요. 자, 마찬가지 수식 3도 이제 다 해보겠습니다. 수식 3. 자, 수식 3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수식 검증을 눌러주시면 이상 없습니다. 나오고요.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요거 선 굵기를 2포인트로 조금 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가셔서 요거를 가격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가격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작업 저장 해주시면 여기 피보나치 분봉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닫기 눌러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표 추가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놨던 찾기에서 피보나치 분봉이죠? 요거 적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요 11월 27일 날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투자 대가들과 고수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10% 이상 양봉을 뽑은 종목 내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종목이 10% 상승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시가 대비해서 대략 13% 굉장히 좋은 거래량을 뽑아주면서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음봉 캔들이 나오면 아,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저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우리가 수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1차 후보지, 2차 후보지, 3차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후보지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 봤더니 왠지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눌림목 타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라인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움직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죠. 좀 더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괜찮은 양봉 캔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점에서 진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 위로 지금 현재 좋은 상승세가 연출이 되는 거니까 이 캔들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만들어진 차트로 보니까 이게 되는 거지 우리는 항상 이 캔들이 만들어진 다음 캔들에서 여기 시가에서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는 거죠. 요 캔들까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가로 요 캔들은 여러분들 3분봉입니다. 3분봉 차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손절 라인을 어디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은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고점 하방 이탈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눌림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로 잡게 되면 우리가 손절했을 때 굉장히 큰 사실 5%면 그렇게까지 대단한 손실은 아니거든요. 비중 조절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죠. 비중 조절 잘해서 여기에서 매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었느냐.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여기 고점으로 했을 때 여기가 후보지였는데 여기를 고점으로 다시 설정을 하면 여기가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눌림목 타점으로 잡고 나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반등 캔들, 물론 요 캔들을 반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탈하면, 종가가 완전히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아슬아슬했네요.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자,
자, 이런 식으로 쭉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뭐 2차 매수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은 사실 여기가 좋은 손익비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손절 라인이 조금 멀어서 조금 애매했지만 여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손절 타점을 조금 가깝게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타점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차 매수, 여기에서 2차 매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피보나치 후보지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반등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세를 연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양봉을 10% 이상 뽑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가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죠. 여기에서 10% 양봉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 기준, 고점 기준, 그리고 저점 기준 했을 때 피보나치 이렇게 후보지가 설정이 되는 거죠. 보면은 아직은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일단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거래량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장대 양봉 뽑고 나서 이렇게 버틸 때 최초 1차 매수를 해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아쉽고요. 자, 요 자리죠.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많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요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요 다음 캔들에서 매수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절은 여기 라인으로 종가가 완전히 이탈하면 나는 매도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손절 비율이 계산이 됩니다. 요 정도로 대략 1.8% 괜찮죠. 굉장히 좋은 손익비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좋은 상승세가 이제 종가 마감까지 됐으니까 여기에 종가에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종가에서 털어주고 계속 길게 가져갈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수익은 한 7%, 6에서 7% 정도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좋고요. 자, 어떤 종목이 좋은 재료로 당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거래량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피보나치 눌림에서 매수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고가 표시입니다. 역시나 과거 영상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추세 매매란 결국 상승하는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며, 가격이 상승한다면 결국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종목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20일 신고가 형성한 종목을 검색해 주세요. 두 번째 조건은 5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종목. 세 번째 조건은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종목. 이렇게 세 조건을 사용해서 검색을 해보는데 검색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외 종목으로 관리 종목, 담보대출 불가 종목 이런 것들을 다 제외시켜 주는 거죠. ETF나 스펙, ETN 이런 종목들도 다 제외를 해주면 33개의 종목이 검색이 되는데요. 제가 검색된 종목들을 쭉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참고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공부를 위한 참고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다수 포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수급 단타왕님이 강조한 기관의 수급 조건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자, 조건 검색식에 왼쪽에다가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기관이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기관과 관련된 조건 검색식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매 일수
요거를 클릭해서 요 밑에 다시 한번 클릭해 줘야 됩니다. 여기 한번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일 신고가를 보고 있으니까 20일 중에 15일 이상 외국인이 순매수가 발생했다. 요 조건을 하나 추가해 주고요. 자, 여기 외국인을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관으로 변경해서 다시 한번 추가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앞에 A, B, C 조건 추가했고 E, F 조건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서 E, F 조건을 드래그한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괄호가 있죠? 괄호를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괄호로 묶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처음에 AND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해주면 여기가 all로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거나 기관이 순매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조건이 충족되면 그 종목을 검색해 주세요 라고 해서 조건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33개의 종목이 12개의 종목으로 추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떤 섹터에 수급이 몰리면서 추세 상승 중인지, 어떤 섹터가 현재 주도 섹터인지, 현재 시장의 분위기나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함께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그 상승세가 섹터 내로 확산되는 그룹의 종목 중에서 1등주를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전략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엔벨로프 상단선에 닿은 후 5일선 또는 7일, 10일선 등에 근접하는 종목을 검색하는 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20일 신고가를 차트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선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었고 화살표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둘 다 써보니까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 더 보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에다가 커서를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수식 관리자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신호 검색 클릭해 주시고 사용자 검색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식 명을 쓸 수 있는데 20일 신고가 화살표 이렇게 써주시고 수식 란에다가 요 수식을 써주는 겁니다. A는 하이스트 H,20,1 그리고 세미콜론 해주시고 H는 A보다 크다. 요 수식을 넣어주시는데 제가 요 수식은 고정 댓글란에 남겨둘 테니까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표시는 매도, 모양은 화살표, 그리고 나서 수식 검증 한번 눌러주시고 작업, 저장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닫기를 눌러서 나가주시고요. 자, 그리고 신저가 검색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오른쪽 클릭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서 신호 검색, 사용자 검색으로 맞춰주시고 새로 만들기, 그리고 검색식 명은 10일 신저가 화살표, 그리고 수식은 A는 lowest L, 10,1 그리고 세미콜론 해주시고 L은 A보다 작다. 이렇게 수식을 넣어주신 다음에 색상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그리고 표시는 매수, 모양은 화살표, 수식 검증 눌러주시고 작업,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자, 이 H라는 것은 고가를 말합니다. 내가 고가를 기준으로 신고가, 신저가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C로 놓으면 종가 표시가 되거든요. 내가 종가를 기준으로 신고가 검색을 하겠다. 자, H로 놓으면 고가를 기준으로 신고가 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H를, 요 H 두 개가 있죠? 요거를 C로 바꾸느냐, H로 바꾸느냐. 신저가도 마찬가지죠. 이 L이라는 건 저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C로 놓으면 종가가 되니까 내가 저가를 기준으로 신고가를 표시하느냐, 또는 종가를 기준으로 신저가를 표시하느냐, 그거 여러분들 입맛 따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표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식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트의 이 왼쪽 위에 메뉴창 요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거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신호 검색으로 들어가 주시고 사용자 검색에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수식을 한 번씩 클릭해주면 오른쪽 차트에 화살표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시세 알파 파동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과거 영상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그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파동, 역배열과 정배열의 장점만 갖춘 파동. 역배열 차트의 장점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다. 정배열의 장점은 악성 매도 대기 물량이 없다는 것이다. 가격적인 메리트와 악성 매도 대기 매물이 없는 자리가 공존하는 구간을 찾으면 되는데 그 구간은 바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이다. 알파 파동은 두 가지 조건을 요한다. 첫째,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둘째, 20일 또는 10일 이동평균선의 상승 변곡점이다. 참고로 이때 241선의 위치는 상관없다. 중요한 건 60일선이 120일선을 골든크로스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20일 이동평균선의 상승 반전은 높은 확률의 상승 추세 확정을 의미한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반전하기 전에 10일 이동평균선이 먼저 상승 반전하게 된다. 그래서 10일 이동평균선의 상승 반전을 확인한 후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좀 더 빠르게 매수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1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반전하면 1차 매수를 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반전할 때 2차 매수하는 분할 전략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때 손절선은 10일 이동평균선의 반등 지점,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한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빨간색 점선이 60일선이고요. 초록색 점선이 120일선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최초의 60일, 120일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저자의 말대로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상승의 1차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요, 이 상승 1차 신호가 나온 이후에 눌림목 타점이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눌림목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10일 이평선입니다. 10일 이평선이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지점, 그리고 나서 21선, 이렇게 굵은 선이 21선인데요. 21선이 다시 평평해지다가 상승 전환하는 이 최초의 요 지점이 바로 매수 급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3일선을 기준으로 3일선에 안착했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착한 캔들의 거래량을 봤을 때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를 봐도요, 60일, 120일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의 첫 번째 눌림목이죠. 자, 이 눌림목 바로 11선이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반전하는 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굵은 파란색 선 21선이 다시 평평해지다가 다시 상승하는 요 지점, 그러면서 3일선 위에 캔들이 안착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요 지점이 바로 종가 베팅 자리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요 지점 11선의 전 저점이 손절 라인이 될 것이고 그 지점을 건드리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는 거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대시세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때 60일, 120일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11선이 상승 반전할 때, 그리고
굵은 선이죠. 굵은 파란색 선인 21선이 상승 반전할 때, 그러면서 3일선 위에 강력하게 캔들이 올라탈 때, 딱 이렇게 안착했을 때, 자, 이게 1차 신호, 이게 2차 신호가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캔들이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달린 캔들. 아, 이거 혹시 매집봉 아닐까? 매집봉이다라고 하면 이 전저점을 지켜주는 선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3일선을 타면서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3일선에 안착했을 때, 그리고 그 안착한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종가에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 지점이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분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자의 말대로라고 하면 61선과 121선 골든 크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점을 잡는 어떤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조건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요, 0150 조건 검색식 창입니다. 조건 검색식 창에서 왼쪽에 조건식에 여기 메뉴 창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가격 이동 평균 비교라는 요 말이 나옵니다. 요것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표가 밑에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상세 이동 평균 돌파를 클릭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표가 나옵니다. 이런 설정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을 지수로 바꿔주시고요, 이 부분을 60,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다시 지수로 바꿔주시고요, 이 부분을 120. 자, 이 부분을요, 5일 이내, 5봉이라고 하면 일본 기준이죠. 일본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차트를 찾아줘 라는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겁니다. 요것을 추가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고, 추가한 상태로 검색을 했을 때 몇 개의 종목이 나오느냐? 25개 종목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조건 검색식을 사용했을 때 너무 많은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조건 검색식일 수 있는데, 간단한 한 줄의 조건 검색식, 게다가 강력한 조건 검색식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자는 60일, 120일 골든 크로스가 상승의 강력한 전조 신호다. 그것이 세력이 진입했다라는 증거다. 그리고 나서 11선이 저점 반등하고 21선이 저점 반등하는 그 지점에서 3일선 안착 캔들에서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승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5일 이내 5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10봉으로 놓고 검색을 하셔서 종목을 찾으시면 지금 당장에 11선 반등 또는 21선 반등 나오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 숫자만 여러분들이 조금 변경해 보시면서 종목을 발굴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조건 검색식이 간단하지만 효율은 좋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사용하면서 종목을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조건 검색식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과거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실전 고수들의 조건 검색식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고요.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매뉴얼화해서 제가 조건 검색식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영상은 제가 고정 댓글란에 댓글로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영상도 시간이 되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